네, 교육과정 A 4번 영어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교사의 4학년 영어 읽기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 관점을 소개해드리면 전체적으로 파닉스와 미니멀 페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반가로 합의 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반가로 1번은 빈칸 기억에 들어갈 말과 그리고 빈칸 니은에 들어갈 영어 단어 3개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2번은 성취기준 유형인데요. 자,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빈칸을 뚫어놨어요. 자, 그 빈칸에 들어갈 성취기준 키워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영어로 찾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3번은 파닉스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D, 뭐가 있지? 라고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반가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영어 단어 3개를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빈칸 기억 부분은 박교사가 미니멀 페어,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서 파닉스를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때 최소 대립상이 뭐예요? 최소 대립상! 대립상이니까 이제 페어인데 대립상 뭐죠?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소만 다른 거예요. 쌍이 있는데 하나의 음소만 다른 낱말상이 최소 대립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문에서는 컵과 펍이 최소 대립상이죠. 자, 두 낱말은 크와 프, 이 음소만 다릅니다. 학생들이 크와 프 소리를 구별하도록 하면서 소리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바로 밑에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빈칸 기억을 완성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보시면 펍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컵은 크크컵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철자 C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를 K로 써야죠. 자, K가 아니라 C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의외로 틀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빈칸 니은에는 ALL 이라는 same letters를 가지는 다른 단어 3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ALL 놔두고 그 앞에다가 A, B, C, D, E, F, G 하나씩 붙여보는 거예요. 자, 예시 답안으로 ball, call, more 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죠? 어떤 단어가 있지? 내가 단어 다 암기했나? 하지 않고 A, B, C, D, E, F, G 하나씩 그냥 붙여보면 이 3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가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위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지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성취기준을 바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갈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 수업은 박교사가 그림책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성취기준 키워드는 모두 암기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소리와 철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지문에서 그대로 찾아 쓰라고 한다면 letters and sounds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반가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박교사의 수업에서 활용한 지도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D로 시작하는 한 단어의 영어로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한 단어의 영어 단어, 한 영어 단어. 자, 그러면 어떤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지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The purpose of phonics instruction is to teach beginning readers that printed letters represent speech sounds heard in word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 purpose, 목적, 뭐에 대한 목적이냐? phonics instruction의 목적은 beginning readers에게, 여기서 readers 읽는 사람이죠, 독자. beginning readers, 초기 독자들에게 beginning readers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printed letters가 speech sounds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represent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한 뜻이었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phonics instruction is intended to help children see the
correspondence라고 합니다. correspondence between letters and soun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닉스 교육은 아이들이 letters and sounds, 철자와 소리 사이의 correspondence는 대응 관계이거든요. 이러한 대응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phonics, while이죠. while 땡땡 is one of the first stepping stones to read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tone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first stepping stones가 첫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위한 첫 번째 디딤돌 중에 하나가 이 땡땡인데, 자, while 땡땡이 이러한데,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땡땡 is different from read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땡땡은 reading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도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Phonics is the teaching of as part of 이 땡땡이라고 합니다. 이 땡땡의 한 파트로서 Phonics 지도를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땡땡은 리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 중에 하나이지만 이 땡땡은 리딩과는 다르고, 그리고 이 땡땡의 한 부분으로서 파닉스를 지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는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디코딩입니다. 디코딩. 자, 이 디코딩이 뭐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종이에 CUP라고 쓰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 CUP는 낱말이죠. 컵. 그 CUP가 포함된 문장도 있을 거고, 그 문장이 아주 많이 있는 나열되어 있는 글도 있겠죠. 자, 아무튼 CUP 단어부터 시작하기로 해요. CUP라고 쓰여 있다면 어떤 학생이 그 단어를 딱 봤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는 발음을 하려고 하겠죠. 라는 발음을 시작하려고 하겠죠. 컵. 자, 이렇게 CUP이라고 컵이라고 읽기 전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잠깐 스탑 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C라는 철자는 어떻게 소리내고, 그리고 U라는 철자는 어떻게 소리내고, P라는 철자는 어떻게 소리내는지가 순식간에 처리되면서 이 printed letters가 어떻게 스피치 사운드로 나타내는지를 디코딩하는 거예요. 디코딩. 따라서 이 디코딩은 letter와 사운드 간의 어떤 relationship을 적용하는 것이 디코딩이고, 그리고 printed letters 또는 written word를 정확하게 pronounce 하는 것이 디코딩인 거죠. 따라서 이 디코딩은 리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 중에 하나이지만 리딩과는 다른 거고, 우리는 파닉스를 통해서 이 디코딩을 지도하는 거다라고 내용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디코딩. 자, 이렇게 A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A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최 교사가 3P 모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6학년 Would you like come to my birthday party?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3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PPP이죠.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이 PP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1은 Presentation이고요. 그리고 P2가 Practice, 그리고 P3는 Production 단계이겠죠. 자, 먼저 반괄호 하위 문항부터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반괄호 1번은 P1,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단계와 관련해서 아래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로 구성된 용어를 영어로 쓰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반괄호 2번은 P2, 프랙티스 단계와 관련해서 빈칸에 들어갈 영어 단어를 쓰는 문제이고, 그리고 반괄호 3번은 P2 단계와 P3 단계의 차이점을 나타낸 표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영어로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반괄호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P1 단계에서 N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또는 거실을 들어가고 있는 나미에게 신발을 신으라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상황과 관련된 글이다.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첫 단어가 C로 시작하는 두 단어의 영어로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culture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N은 외국인이겠죠. 자, 외국인 N이 한국인 나미에게 집에서 신발을 벗지 마 라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죠. 우리나라와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건데요. 자, 이 문제는 학습자 변인 중에서 소시오-컬처럴 팩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이 소시오-컬처럴 팩터와 관련해서 스테레오타입, 그리고 애티튜드,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세컨드 컬처럴 애퀴지션을 다뤘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세컨드 컬처럴 애퀴지션. 자, 그 중에서 이 문제는 세컨드 컬처럴 애퀴지션 또는 문화 동화라고 해서 영어로는 accultu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acculturation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accult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문화에 적응해가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한 적응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의 정답인 컬처 쇼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컬처 쇼크이라고 하는 것은 cultural differences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제 충격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지문 내용에서처럼 제2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unfamiliar environment,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 컬처 쇼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약하게는 좀 과민성 정도, 그리고 심하게는 패닉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acculturation과 관련된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랄슨과 스몰리라는 학자들의 내용인데요. 자, 문화 동화라고 하는 것은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excitement예요. excitement.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초기에는 아주 excitement한 거죠. 흥분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는 새로운 문화가 자신의 자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와의 어떤 cultural difference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differences 때문에 culture shock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2단계이고, 그리고 3단계는 자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사이의 차이점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컬처 셔크에서는 서서히 회복되지만 아직까지 컬처 스트레스는 느끼는 단계가 3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이질적이었던 그 문화 요소들에 내가 적응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acculturation이 되겠습니다. acculturation. 자, 사실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소시오컬처럴 팩터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가로 1번 컬처와 관련된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가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P2 단계와 관련하여 최 교사가 작성한 수업 일지의 일부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 단어의 영어로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P2는 프랙티스 단계이고요. 자, 지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프랙티스 단계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따라서 말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랙티스 단계에서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Learners need to value 땡땡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 땡땡을 중요시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중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프랙티스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바로 정확성이죠. 따라서 정답은 accuracy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가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P2 단계와 P3 단계의 차이점을 나타낸 표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영어로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P2는 프랙티스 단계이고, 그리고 P3는 프로덕션 단계인데, 이 프로덕션 단계에서 서베이 활동을 진행했었죠. 자, 그리고 프랙티스 단계에서는 듣고 따라 말하는 게 있는데, 자, 듣고 따라 말하는 이 프랙티스 단계와 그리고 P3 단계의 서베이 이 활동을 비교한 표를 보면요. 자, 서베이 활동은 이런 거죠. 학생들이 자신과 생일이 같은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활동이잖아요. 조사 활동인데, 말하자면 어센틱한 의사소통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이죠.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해당하는 교수법은 CL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LT에 대응하는 프랙티스 단계 교수법은 뭘까요? 선생님의 말을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듣고 따라하면서 폼이나 accuracy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수법이죠. 정답은 ALM, Audio Lingual Metho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베이 활동의 커뮤니커티브 드릴에 대응하는 프랙티스 단계의 드릴은 뭐냐고 하면 미케니컬 드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프랙티스 단계에서 실제로 사용한 드릴의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드릴을 보면요, 이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문장의 끝부분의 어구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이제 문장을 확장시켜 가면서 반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보다 이제 점점 나아갈수록, 반복해서 나아갈수록 긴 문장을 말을 할 수 있도록 드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in the house 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our shoes in the house 라고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wear our shoes in the house라고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wear our shoes in the house. 이렇게 나아가는 드릴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청화식 교수법의 테크니크를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backward build-up drill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정답 무엇인가? 자, 여기 문제에서는요, P2와 P3 사이의 차이점을 쓰는 문제이죠. 따라서 미케니컬 드릴이 이 커뮤니커티브 드릴에 좀 대응하는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채점을 할 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P2 단계의 드릴을 특징이 있을 건데 그 드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커뮤니커티브 드릴과의 차이점을 언급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조금 넓은 관점에서 backward build-up drill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테크닉을 정답으로 쓰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과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두 문제였는데요. 이 중에서 A4번은 읽기 수업 장면을 연출해서 파닉스와 미니멀 페어의 방점을 찍고 문제들을 출제해봤고요. 그리고 A5번에서는 말하기 수업 장면을 3P 모형을 적용해서 연출해 놓고 나서 학습자 변인 중에서 소시오 컬처럴 팩터와 관련된 문제 컬처샥이 있었고요. 그리고 ALM과 CLT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과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음악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